네, 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의 임요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편입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에 몇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댓글로 질문이 들어온 게 편입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신입생과 재학생들도 좀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우리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 편입생들도 궁금한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2명의 편입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편입생은 졸업을 이미 완료한 학생이에요. 졸업을 이미 완료한 학생 2명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편입생들이 궁금해한다. 그 학교 생활도 궁금해하고 또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취업 어떻게 했는지 또 편입을 했으니까 취업 어떤지도 궁금해하고 또 취업 후에 직장에서의 그 생활도 궁금해한다. 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냥 줄글로 써라.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러기에는 그 사람들도 바쁩니다. 나도 바쁘고요. 그래서 줄글로 그냥 써봐라. 그럼 내가 대신 읽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명한테 보냈더니 2명이 바로 적어줬어요. 얼마 후에 지금 그 편입생들 면접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고 불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물어봐 줄게요. 우리 편입생들에게 물어봐 줄게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그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우리 이 편입생들이.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줄글로 된 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DJ, 라디오 DJ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라디오 DJ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요거를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꿈도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깐 거 보이죠? 그냥 화면에다가 켜놓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게 일반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한 거는 일반 편입한 학생 1명, 그리고 학사 편입으로 들어온 학생 1명, 이렇게 각각 1명씩 선정을 했다. 이 학생들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이 학생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학생보다 훌륭한 학생이 더 많은데 지금 이제 급하게 연락이 가능했었다. 연락이 가능한 학생이고 그다음 졸업자죠. 연락이 가능한 졸업자고 졸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한 지금 짧게는 3, 4년에서 길게는 한 7, 8년 됐는데 연락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거야? 일단 기본 인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수랑 연락이 돼가지고 카톡 했더니 교수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해주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절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그 2명한테 연락을 했는데 2명이 다 오케이를 했어. 우리 건양대학교 졸업생들 얼마나 훌륭하니. 정말 훌륭하다. 졸업했는데도 이렇게 나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여러분들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1명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 학생 연락을 해보니까 신혼여행 중이었어. 환장하니 안 하니? 신혼여행 중인 학생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게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인스타 팔로우죠. 우리 서로 인스타 마팔이니까 팔로우 맞죠?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결혼 소식이 있는 거야. 결혼 소식이 있어가지고 마팔이 되어 있는 우리 졸업생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축하한다. 그런 얘기를 또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신혼여행 중이래. 그래서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임요남 오늘 DJ가 되었다. 이거 어느 뭐라고 하는 거니? 맞춤법도 교정하지 않았다. 내가 맞춤법 띄어쓰기 교정 안 했습니다. 띄어쓰기 교정 안 하고 그대로 보내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실명으로 자기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실명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일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에 편입해서 2018년에 졸업한 편입생 이누구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이에요, 지금. 벌써 졸업한 지 7년이 되었네요. 웬일이니.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건양대만큼 많은 편입생을 뽑는 대학은 드물었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드물어요. 그래서 편입생 동기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대. 얼마나 좋아. 지금 들어오면 편입생 동기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할 생각에 설렘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재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했대요. 이거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재학생들과 조별과제하면서 엄청 친해졌고 같은 반 학생들도 착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진짜 착하다. 학생들이 착해요. 우리 건양대 학생들 너무 착하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대요. 추임새 하지 말까요? 읽는 것도 1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빨리빨리 읽을게요. 그리고 담당 교수님도 워낙 잘 챙겨주셔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뺄라 그랬어요. 담당 교수 누구야? 임여남입니다. 임여남이에요. 그래서 요 말은 좀 빼려고 그랬는데 나 말고도 다 잘 챙겨줘요. 나만이 아니야. 나보다 더 교수님들이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학할 때부터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업이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이었으니까. 먼저 목표 병원을 정하고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고요.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늘 관심을 가지고 인턴십이나 병원 견학 공고가 올라오면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자가 많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많다고 하네요. 이 학생도 이 졸업사도 4학년 때 취업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취업이 안 되면 어쩌지, 또 나이가 많다고 서류에서 탈락하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했지만 가고 싶은 모든 병원에 지원했어요. 다 지원해보라고 했거든요. 삼성, 아산, 서울대, 건국대, 서울성모, 고대, 세브란스. 야, 많이도 했다. 여기에 다 이거 많이 한 게 열정이 필요해요. 나중에 보면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다 서류 다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지원했는데 그 자기소개서 자소서 양식이 달라서 좀 힘들었대요. 이거 봐, 대단한 거야. 이거 많이 지원하는 거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 날 때마다 자소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한다고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서울대병원과 건국대병원은 서류 불합격. 나름 상위권이었는데 서류 탈락했을 때 진짜 충격 먹었대요. 그리고 삼성은 GSAT 불합격. 또 세브란스는 1차 면접 불합격. 아유, 슬프다. 갑자기 슬프네. 그렇지만 최종 합격은 아산병원과 고대병원이 붙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붙었지. 그래서 면접 준비는 친했던 편입 동기들과 또 동생들이랑 스터디를 만들어서 자료 공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에는 0단어 적는 카드에 인성, 간호지식을 적고 서로 돌아가면서 뽑으면서 연습했대. 야, 너네 열심히 했다. 면접은 연습이 중요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생각보다 편입생이 많대. 야, 이런 얘기들 너무 도움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편입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 병원, 좋다는 병원에도 편입생들 많다잖아.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 정말 아무도 제 나이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나이 궁금해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사하는 순간 똑같은 그냥 신규일 뿐이야. 본인이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야? 나 나이 많은데 왜 나를 신규 취급해?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아이고.
이런 생각 갖지 마라. 어차피 똑같은 신규다. 그 사람들도 나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장점이다.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나이 궁금해하지 않고 똑같은 신규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입사하면 돼요. 그리고 병원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퇴근 후에 공부는 하되 병원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대. 그거 좋다. 그치? 내가 잘 못하고 간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오히려 퇴근 후에 공부했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공부는 했구나. 퇴근 후에 공부는 하되 오케이. 그치만 병원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여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배 간호사가 내가 못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감정은 빼고 팩트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야, 너무 훌륭하다. 그래, 혹시나 감정적으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지라도 그 감정을 빼세요. 듣는 사람이 빼면 되잖아. 이제 어렵다. 듣는 내가 감정을 감정을 빼고 팩트 위주로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대.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대단하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지적할 때 감정은 빼고 팩트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고요. 당장 입사하면 선배나 프리셉터 관계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져요. 저도 편입생분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느낌표 2개 이렇게 해줬어. 어때? 신혼여행지에서 나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좋은 사람이니 안 좋은 사람이니?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분은 남학생이에요. 남자 졸업생이다. 자기소개도 했어. 이름 천이래. 어머, 웬일이야. 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2019년에 건양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입이 3학년으로 학적상은 3학년으로 편입하지만 실제는 2학년 수업부터 듣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이가 26살이었다. 그리고 22년도에 공교롭게도 이 졸업생도 서울 아산병원 졸업한 학생이네요. 다른 병원에 있는 졸업생도 다음에 내가 시도할게요. 시도. 근데 편입생들이 또 아산병원도 되게 많이 갔어. 세브란스 병원 갔나? 졸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건양대병원 입사한 졸업자도 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내가 되면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졸업자도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자도 제가 한번 섭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급하게 2명을 그냥 연락 가능한 2명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아산병원에 입사를 했다. 병동도 얘기해 줬는데 혹시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봐 제가 000이라고 했고요. 병동에 부서 배치가 됐다. 올해 4년 차래요. 입사 스펙은 어때? 학점 3.8. 이게 뭐야? 185명 중에 47등이란 얘기야. 이거 봐. 아산병원 얘들아. 아산병원 간다고 4점대 아니어가지고 내가 못 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갔잖아. 갔니 안 갔니? 생각보다 많아. 3.8, 3.7, 3.6도 있어요. 다 간다. 3.5는 넘었던 것 같다. 근데 자, 그래서 학점은 3.8, 185명 중에 47등이었고요. 토익이 좀 높았네. 토익을 잘했네. 토익은 895점이었대요. 자격증은 BLS 외에는 없었대요. 근데 BLS는 어디서 따? 우리 간호대학에서 땁니다. 요거 지원해줘요. 3학년 2학기에 따는데 이게 지원 금액이 58,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58,000원을 내면은 BLS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고요. BLS를 취득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15만 원 장학금을 줘요. 15만 원 장학금을 줘서 다 이걸 이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격증이 BLS 외에는 없었다는 게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는 없었다는 얘기야. 요번에는 우리가 칼스까지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은 칼스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긴 합니다.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특별한 대외 활동은 없었다. 그러니까 공부 좀 충실히 어느 정도 했고 토익이 높았네. 토익 좀 높았고 특별한 대외 활동은 없었대요. 서류에 추가 기입한 사항은 대학 생활 내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교육 봉사활동 3개월 했던 거. 야, 너 과대표도 했었냐? 과대표도 했고 학술장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거를 기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학 시험 준비했던 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보통 8시에서 9시까지 전공 공부를 했대. 웬일이니? 전공 공부를 해서 웬일이야. 이 학생은 의과학 계열에서 그 공부했던 학생이어가지고 그래도 전공 공부가 좀 수월했을 텐데도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공 공부를 좀 했고 주말에는 하고 싶은 것을 했다고 하네요. 책을 읽거나 뭐 여행 다니거나 이런 거 했대. 퀴즈 포함해서 시험이 있으면 기숙사 문 열릴 때까지는 도서관에 있었대. 그럼 밤을 샜다는 거예요? 기숙사 문이 열릴 때까지는 도서관에 있었다. 웬일이니? 방학이 보통 2달쯤 되니까 2달 내내 토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익이 높았구나. 토익 점수 되게 높다. 토익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여름, 4학년 겨울방학 이렇게 했대요. 생각해보면 3학년 겨울방학이 돼서야 진짜 헐레벌떡 했대요. 2학년은 3.3으로 학점을 마무리했고 이때 처음으로 편입했으니까 마무리했고 3학년 때는 4.2로 마무리했대. 야, 3학년 때 실습하면서 얘가 좀 탁월했나 보지? 잘했다. 그리고 4학년이 학점 이수가 많아서 겨우 평균을 맞췄고 최소 3.5는 나와주면 좋다네요. 3.5는 나와줘야 서류 합격 가능합니다. 이거 아산병원 3.5는 넘어야 돼요. 2학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할 때까지는 본인의 여력에 맞춰서 즐길 걸 즐겨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 2학년 때까지는 여러 활동하고 쉬고 재미난 거 자기 원하는 거 해도 좋지. 3학년은 마인드셋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좀 열심히 해야겠다.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하래. 어머,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죽었다 하고 생각하는 게 좋대요. 어쨌든 실습 포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본인만의 오답 노트를 정리해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업, PPT 자료 잘 외우시고 본인이 헷갈리는 건 교재를 좀 참조해서 흐름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성인 기본간호학 이론 실습은 학생 때 공부한 것이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임상에서 있을 때 이렇게 성인이랑 기본간호학 이론하고 실습한 게 도움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요령 없이 하는 게 좋은 것 같대요. 실습은 보통 그러니까 임상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때 특히 3학년이죠. 환자들 혈압을 재주고 시트 갈아주고 투약 준비 도와주기도 하고요. 틈나는 시간에 EMR 보면서 검사 결과를 적어서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의무기록 이슈가 있다는 게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진 절대 안 된다. 의무기록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진은 안 된다는 얘기. 수기로 적어야 된다는 거지. 해당 환자 진단이 잘 되었다면 검사 결과랑 질환의 특징이랑 일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나름 재밌습니다. 재밌지. 그 집담회하고 그 컨퍼런스 하면서 환자 이렇게 파악하는 게 너무 재밌죠. 하지만 담당 간호사를 잘 만나야 하는 건 역시 중요하긴 합니다.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교육 간호사로서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케이스 선정하는 거 어려울 수 있는데 케이스는 본인이 원해서 선정하는 환자가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라고 했고요. 병동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선정할 수 있다면 본인이 그 공부하고 싶은 질환 또 중재를 떠올려보고 선정해 보세요. 흥미를 느껴야 마음이 가니까요. 라고 했고요. 또 이거 일부의 병동에서는 본인이 선정할 수 있는 병동이 있고요. 또 어떤 병동은 파트장님이 선정해 주시는 병동이 있어요. 파트장님이 선정해 주시면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넓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네요. 제가 실습할 때 경험했던 것을 서류에 쓴 적이 있는데 이건 입사 서류겠죠? 아산병원 입사할 때 런캔서 환자가 렁메스를 가진 여성 환자였다.
웨지 리섹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만 떼는, 렁이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자리만 이렇게 떼어내는 웨지 리섹션이 있는데, 로벡톰인가 옆절제술이죠. 야, 너 의학용어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의학용어를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되니 이거 수업 시간이냐 깜짝 놀랐네. 어쨌든 이게 지금 3, 4학년이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3학년 또 4학년이 이거를 재학생이 듣는다. 그러면 뭐 이거 완전 오케이죠. 이해가 다 되는데, 지금 이제 편입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든지 신입생이 들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긴지를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 줘야 되네. 아따리 설명해주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폐암이죠. 폐암이 있어서 그 폐의 그 옆을 일부 절제하는 로벡톰인가 뭔가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구음장애가 왔대. 그리고 모터도 떨어지고 움직임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는 멘탈 체인지라고 하는데요. 그 멘탈이 체인지 되는 거죠. 당시에는 그냥 당황스러웠대요. 학생 때 얘기인가 봐요. 그때 당황스러웠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터 움직임을 사정하고 브레인 CT, 뇌를 촬영하는 CT를 찍고 이스케믹 데미지를 받은 부분이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허혈성 그 데미지가, 손상이 있는 부분이 어딘지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빠르게 흘러갔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이 학생 간호사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돌아와서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공부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혈전이 잘 생기는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하는 게 임상적 추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MPO 타임, 그 금식 시간이 길었고 통증, 페인이 너무 심해서 계속 베드레스트 중이었으니까 임상에서 이렇게 휴식 중, 그 침상 안정이죠. 침상 안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 또 중년의 여자였고 또 안티코아귤레이션, 그러니까 응집이 잘 안 되게 하는 것도 따로 들어가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혈전, 보통 트롬버스의 위험이 크면 클렉산이라고 또 LMWH라고 하는 저용량 헤파린을 피하로 주거나 아니면 SCD라고 해서 허벅지 이렇게 조여주는 그 다리 마사지 해주는 것 같은 기구 있거든요. 그걸 쓰거나 스타킹을 추가로 신긴다. 그리고 심하면 헤파리니제이션이라고 하는 APTT를 계속 늘어놓게 하기도 하고, 혈전이 안 생기게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브레인 데미지가 생기는 거는, 그 뇌에 데미지가 생기는 경우는 비가역적일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 케이스를 이렇게 주저리 이 학생이 이야기한 거는, 이 내용이 면접 그때 꽤 어필을 할 수 있었었대요. 그러니까 실습을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실습을 했던 내용이 면접 볼 때 크게 도움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이 경험하고 공부했던 부분이라서 면접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담당 간호사 선생님의 액팅을 잘 관찰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직은 학생 간호사지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리마인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했어요. 실습 때. 그러니까 사실 그 실습 때의 경험이 나중에 임상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짧게는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그 면접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졸업생도 그걸 느꼈나 봐요.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싶은 건, 실습은 팀플레이의 성격이 특히 강하거든요. 서로 배려하면서 해야 힘든 시간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신없는 3학년을 마치면 4학년 1학기가 시작되는데 4학년도 진짜 바쁩니다 했어요. 특히 4학년 1학기까지가 저희가 바빠요. 4학년 2학기는 8학점 정도밖에 듣지 않기 때문에 이때 너무 괜찮아. 오히려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거쳤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4학년 1학기는 바빠요. 이 학생 말하는 게 맞아요. 바쁩니다. 만약 수도권 취업을 희망한다면
빅5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낫다. 어차피 왜냐면 아산병원이나 성모병원은 자기소개서 틀이 거의 같대요. 그리고 서류 글감 준비하시는 게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아산병원은 무려 3,000자를 써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는 4학년 1학기 때 수업이랑 같이 전형이 이루어져요. 보통 그래요. 그 전형이 4학년 1학기 때 빅5가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서류 준비 미리 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고요. 학교에 서류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취업센터에서 봐주거든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봐줍니다. 그 전문가가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 신청하라는 얘기고, 방학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학 중에는 학생들이 바빠. 왜냐면은 4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3학년 2학기 방학 때 신청하면 좋죠. 방학 때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 꼭 잘 활용해 보세요. 학교 웹에 있고 본인이 쓴 자소서는 문제점을 본인이 찾기는 힘든데 전문가의 눈으로 봐주시니까 큰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4학년 여기 써 있었구나. 4학년 1학기 때는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3학년 겨울방학 때 틈틈이 본인이 쓴 서류를 보내서 수정 부탁 드려보시는 거 추천합니다라고 했어. 미리 안 읽어본 게 내가 미리 안 읽어본 게 표시가 나네. 여기 얘기했네요. 여기 한 얘기를 내가 여기다가 또 한 번 얘기했네. 이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줬어요. 서울 아산병원 취업과정은 서류 전형 AI를 포함해서 면접 1차, 실무진, 면접 2차 경연진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서류를 제출하면 AI도 하게 되어 있고 AI까지 다 보고 서류 합격 여부가 정해졌습니다. 취업 유튜버 영상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네요. 인싸 담당자, 면접방 위형 이런 사람이 있나 보죠. 이런 사람 영상도 많이 참고했대요. 또 이분이 알아보셨던 바에 의하면 병원마다 본인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면접 프로그램이 면접을 본 대상자와 그 키워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매칭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도 봐준다고 하니까 그 인재상의 키워드를 넣을 수 있도록 요즘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해줘요. 우리 학교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목소리, 톤, 눈동자, 초점, 단어 선택 등 복합적인 소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AI 면접을 무료로 셀프로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해보면 느낌이 오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면접 1차에서는 아산병원에서는 대기할 때 케이스를 주는데 진단 중재까지만 내리면 되는데 이런 진단 중재까지만 내리면 되는 과정이 실습 컨퍼런스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실습 컨퍼런스 했던 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게 순발력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물론 족보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막상 앞에 가면 생각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졸업생은 척추암이 있는 백페인, 등이 아픈 환자였는데 멘탈은 컨퓨즈한 상태였고요. 혼돈 상태였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진통제가 5분 전에 들어갔는데 보호자가 계속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상황이었대요. 척추암이 있고 하니까 등이 많이 아프겠지. 그래서 자기가 진단을 딱 급성 통증이라고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자 안정시키고 통증 조절 위해서 비약물적인 중재.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약물적인 중재도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처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비약물적인 중재는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중재이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중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NRS라고 해서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비약물적인 중재 또 약물적인 중재 또는 두 개를 더 컴바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가상의 그 척추암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약물적인 중재한다고 했고 30분 뒤에 통증 재사정을 해서 효과가 적으면 다른 진통제 상의해 본다고 했대. 웬일이니? 정답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비약물적인 중재 뭐가 있을지 얘기해 보라고 했고 본인이 보호자라고 생각해 보고 안정시켜 보라고도 했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하네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통증 사정 도구는 어떤 거 사용할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NRS를 다시 써보겠다고 했어요. NRS는 0점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점이 죽을 만큼 아픈 거이라고 했을 때 대상자는 몇 점인지 구두로 이야기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NRS를 다시 써보겠다고 했고 알고 보니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니 물어볼 수가 없잖아. 위에 이 케이스가 의사소통이 불가하다고 케이스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NRS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CMPS라는 도구를 쓰는 거가 정답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합격을 했지. 그리고 비약물적인 중재는 온냉요법이나 엠뷸레이션 시키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연기하듯이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더 아파요. 함께 걸어보실까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면접관에게 얘기했대요. 웬일이니? 보호자에게도 30분 정도는 있어야 진통제 효과가 있다. 너무 많이 맞으면 오심, 구토, 의식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시간을 좀 둬야 된다고 또 말했대요. 굉장히 잘했네. 면접 2차에서는 경영진 면접인데 자기소개와 가고 싶은 부서를 물어봤고 심장내과 중환자실 희망한다고 했는데 왜 희망하냐고 하니까 조기 중재로 환자의 그 삶의 질과 기대 여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대답했대요. 그러면 심장 쪽 따로 공부한 것 있냐고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계속 하나 보네요. 그래서 닥터 유튜브를 통해서 대동맥내 풍성 펌프 공부했다고 했더니 이거는 굉장히 어큐트한 카디오제닉 샥 그러니까 심장에 굉장히 어큐트한 샥이 왔을 때만 쓰는 기구여가지고 잘 쓰는 기구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 내과에서는 잘 안 쓰고 외과에서 쓰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지만 그래도 학생 수준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한 대답이니까 좋게 봐주신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실감이 안 나고 면접 보기 전에 여기 찾아주는 환자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보기에도 안 좋은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면접을 보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스스로 다행인 것 같았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던 덕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야 뽑아주고 싶다. 그리고 합격 문자를 받았고 세브란스도 합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수님들 면담 끝에 아산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산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냐 하면 처음에는 후회가 많이 됐고 퇴사 생각도 했대. 퇴사 면담 나랑도 여러 번 했죠. 그만두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죠 퇴사 생각도 했습니다. 아유 그 졸업생인데 그 후배들에게 솔직한 얘기 많이 해주네. 야 솔직하다. 행복하고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퇴사 생각도 이렇게 좋은 병원에 갔는데도 퇴사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이런 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저희 병동에서는 담당 간호사가 12명을 보는데 환자군이 보통 단순 시술 또 수술 워크업 또 손 안 가는 장기 환자 또 많이 가는 3명 중환 3명 뭐 중환 2명 이런 느낌으로 12명을 보는데 손이 많이 가는 환자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A라인이라고 동맥 라인이죠. 또 L2 뭐 콧줄 끼고 있는 거고 T 캐뉼라, 홈 벤틸레이션, 또 일레오스토미 그 장루라고 하는 회장루고요. 소변줄 폴리 그리고 패드리든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중증도가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밥도 약도 거동도 숨 쉬는 것도 가래 뽑고 변보시는 것도 모두 간호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손이 많이 간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점점 처지는 환자가 꼭 한 명씩은 있죠. 왜냐면 아산병원이니까 중증도가 좀 있을 거야. 그리고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병동에서 근무를 하니까 어레스트라는 응급 상황도 자주 왔었고요. 그래서 심장에 그 어레스트가 오면은 CPR 하기도 하고 에크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CPR을 하는 ECPR까지 해야 되는데 초과 근무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롭다고. 간호사를 하면 그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너무 괴롭대. 그리고 아직 다 일을 못했는데 이브닝번이 와 있고 한숨을 쉬고 있고 나는 아직 일이 안 끝났고 이브닝번은 지금 인계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괴롭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이게 신규 때 이랬다는 거고요.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하니까 편하게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좀 버티는 기간이 필요해, 일부.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잘 다루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 장치는 어디 가서 볼 수도 없는 장치인데, 이게 하트 펑션을 심장 기능을 서포트해 가지고 하트 TPL까지 좀 시간을 벌여주는 기계인데, 아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약 3kg 정도 되는 기계를 심장에 박아버리는 기계거든요. 전력 공급이 돼야 돼서 배터리 가방을 상시 메고 다녀야 되고, 배에 전기줄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데일리로 드레싱, 소독이 필요하고요.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걸 하면 집에서 이식 영순위로 기다리니까, 그렇구나, 이식 영순위로 기다릴 수 있구나. 한 몇 년 있다가 이식 받으러 오시는 거 보면 너무 의젓하시고, 또 저희 병원 심장내과는 의사 간호사 의사소통이 꽤 수평적이다. 노티도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야, 이거 아산병원 홍보하겠다. 야, 홍보 영상이네. 아산병원 좋은 병원이구만요.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의사들도 간호사들의 노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연하지. 간호사들이 그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사정하고, 이 사정한 부분을 노티파이 하는 것 부분을 의사들이 당연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또 결국 환자의 문제가 조기 개선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람이 있는 거지. 안 좋아지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노티에서 시술이 들어가고 중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간호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병원, 아산병원은 담당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IV 팀이 있어서 IV 체인지랑 센트럴 라인 드레싱을 해준다. 그러니까 주사 놔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사, 정맥 주사죠? 정맥 주사를 놔주는, 그러니까 전문 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사는 그 IV 그 라인 하는 사람이, 그 간호사가 해주고, 중심 정맥관 드레싱도 거기서 해준다. 그리고 조무사죠. 조무원님이 그 소변줄이라든지 혈당, 몸무게, 뭐 수술 전 환자 제모 해주고, 이송, 환자를 옮기는 거예요. 수술실을 가게 이송한다든지 검사실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송사원이 알아서 오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영양팀에서 영양교육 알아서 해주고, 약제팀에서 위험약물 교육해주고, 또 신속 대응팀이 있어가지고 바이탈이 흔들리면 알아서 보러 와주고, 또 인투베이션 같은 것도 도와주고, 이런 거 CPR팀, 응급팀이죠. 저도 예전에 했었었는데,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힘드시니까 이런 신속 대응팀이 있어서, 이런 신속 대응팀 같은 경우는 CPR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3명, 의사 3명 해가지고 한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병동에서 콜을 하면 같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인투베이션 하는 것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도와주고, 신경 신속 대응팀이 있어가지고 신경 악화가 있는 환자 3분 내로 와서 봐주고, 중환실 내려가는 결정이 1시간에서 30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모두 환자 중심인 것 같다. 그래서 중증도가 있긴 하지만 여러 의료진이 다양한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환자를 위해서 보러 와주는 게 환자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 사이를 담당 간호사가 조율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야기할 스토리는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한대. 야,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생 선생님들한테 말해드릴 수 있는 건, 사람 보는 눈은 똑같다는 거래요. 학점 좋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병원에서는 알맞는 인재상과 함께 갈 사람을 원하거든요. 라는 거야. 이 졸업자도 학점이 뭐 4점을 확 넘는 건 아니었잖아. 2학년 때는 3.2 정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함께 갈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맞는 인재상을 원하니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흔적이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사람이 주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BGM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잠시만요. 아우, 시끄러워. 시끄럽다. 이게 좀 나은가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서 생각해보면 결국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던 사람, 웬일이니? 큰 욕심 부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다.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별표 열게. 공부 잘하려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하고 그런 사람 끝에 잘 돼요. 그 사람도.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던 사람, 너무 큰 자기만 막 잘 되려고 욕심을 안 부리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미지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네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대학생 때 뱉었던 말과 행동들이 모여서 나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본인의 시간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착한 말과 이타적인 마음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본인이 누구에게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웬일이니? 너 이렇게 좋은 말도 했어. 만약 나는 나 혼자서 다 잘해낼 거야 라는 사람은 결국 병원 취업에 어떻게 성공해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의료는 팀워크가 중요한 일이니까요. 혼자서는 상황을 좋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라고 또 중요한 얘기 해줬네. 그래, 우리가 참 간호사가 너무 중요하고 간호사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병원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야. 의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작업치료사, 아까 그리고 조무사, 또 이송기사, 임상병리사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과 다 우리가 팀워크로 환자라고 하는 환자를 케어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간다. 협업이 중요하다. 융합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게 중요한데 벌써 몇 년 차 만에 이게 끼어들었네요. 아무쪼록 불취업이라 힘든데 학교 생활도 취업도 모두 건승하시길 기도할게요. 만약에 저희 병원에 오신다면, 그리고 친구가 없고 모르는 게 많다면 저에게 회사 메신저를 주시면 밥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자, 다 했나? 다 했어요. 이렇게 제가 건양대학교 졸업자 2명, 그 편입생 2명이에요. 편입생 2명에게 연락을 했는데 2명이 다 오케이를 해서 편입생 후배들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어느 것이든 좋다 얘기를 해줘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저리 해줬습니다. 근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해보니까 진짜 일반 재학생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글들을 받아보니까 또 우리 그 편입생이 아니라 신입생으로 돌아와서 졸업한 졸업자들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연락 주세요. 주저리 좀 써줘라. 그래서 건양대 간호대학 들어오면 그 편입생들도 적응하기가 매우 좋다. 왜냐하면 편입생이 많다잖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고, 또 편입생끼리도 좋지만은 재학생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친해져요. 재학생들이 많은 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오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편입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편입생 이야기를 해보는데 어때? 이면함 DJ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 일단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요. 아유 피곤해. 남의 글을 읽는다는 게 피곤한데 그래도 오늘 해보고 싶었던 거 해봐서 기분이 좋네요. 네, 우리 편입생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